이번에 살펴볼 보드게임 주제는 5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2학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에 비해서 교육 내용이나 교과 수가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보드게임들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정리해 둔 건데요. 자, 국어. 자, 기본 개념은 추천 도서나 대화 공감, 조언, 시, 이야기 읽기, 글의 구조, 문장 성분, 구성 성분, 호응, 주장 토론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해당되는 게임들 밑에다 간단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은 올바른 선택에 대한 것, 감정, 욕구 조절, 긍정적인 태도, 사이버 예절, 갈등 해결, 인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국토, 영역에 대한, 그 다음에 행정구역, 우리나라 자연환경, 자연재해, 인구 구성, 그 다음에 인권, 법,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혼합계산,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규칙, 대응, 분수, 약분, 통분, 다각형, 둘레, 넓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온도, 열의 이동, 태양계, 별자리, 용해, 용액, 버섯, 곰팡이, 세균, 영양,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알고리즘이나 0과 1, 암호, 숫자,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음미, 영은 주로 실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과 내용이 좀 달라서 일단 이건 빼두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만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건강에 대한 또는 환경 등에 대한 게임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학기입니다. 2학기 국어. 1학기 내용과 비슷한데요. 추천 도서, 대화, 공감, 예절, 경험 글쓰기, 토의, 뒷받침 자료, 겪은일 쓰기 등이 있습니다. 관련 게임들 이렇게 적어 두었고요. 1학기 내용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은 1학기, 2학기 합쳐져 있어서 내용 똑같이 일단은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주로 역사 단원인데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부터 고려, 조선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자, 혼합계산,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분수, 1학기 내용과 합쳐서 평균, 확률, 그 다음에 직육면체, 입체도형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게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 자, 생태계 적응, 환경 오염, 습도, 이슬, 안개, 고기압, 저기압, 날씨, 물체의 빠르기, 그 다음에 속력, 산성, 염기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는 아까 내용과 1학기와 동일하고요. 체음미형 마찬가지고 창체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게임별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자, 먼저 행운의 숫자. 이거는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배치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주로 쉬는 시간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 다리는 낱말 타일로 되어 있어서 타일을 뽑아서 문장의 구성 요건에 맞게 문장을 만들기 한다거나 호응 관계에 맞춰서 말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레오 마인드는 소리를 듣고 연상하는 것이라서 도덕이라든지 뭐 국어 관련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에코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환경과 관련된 카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 라는 게임은 내용에 맞는 문장을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나 교과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멀 크레이지는
규칙을 정하는데 법안을 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찬성 반대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토론할 때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What's it to ya? 이거는 우선순위를 고르는 게임으로 국어나 도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크라고 하는 카드 게임인데요. 이거는 인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임인데요. 1인용 트릭 테이킹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형이 나와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다각형 트릭 테이킹이라고 하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론 솔루나, 이건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마찬가지로 일종의 규칙 전략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데요. 쉬는 시간에 두 명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뽑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임은 여기 링크를 다 밑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요거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영상 보시면서 어떤 게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런 규칙이구나,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생각하셔서 재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과 상자라는 게임은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쉬는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고 내용을 환경오염이나 학교폭력 예방으로 바꾸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재치와 눈치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요거는 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크기를 어림하는 게임인데요. 역사와 관련해서 또는 수학 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후지라고 하는 게임인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게임인데 화산 폭발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은 화산 테마의 게임이 있다라는 걸로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서 일단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트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포와 관련된 게임입니다. 인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반디도라고 하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코비드19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테마로 나와 있는 게임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해서 창체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펄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드 게임이고요. 일단 카드가 좀 작게 제가 만든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약수와 배수를 테마로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쇄하셔서 저는 약간 화투 사이즈로 예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일단은 시간이 되면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다시 만들 생각인데 일단은 자료 필요하신 분 인쇄하셔서 약수와 배수 지도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크라임이라고 하는 소수 또는 연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경도는 역사 테마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직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즐길 수 있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 게임인데 이건 제가 만든 게임인데 주사위를 이용해서 부루마블 같이 엽전을 많이 얻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X 주사위 게임이고요. 환경을 테마로 제가 리테마 해보았습니다. 그 주사위를 이용해서 폐수를 막아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해서 수학이나 창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리코쉐 로봇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에서 머리로 수계산을 해서 보드판에 있는 말을 이동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다잉 메시지는 낱말을 이용해서 추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인사이더 또는 인사이더 블랙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답을 알고 있는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인데 수수께끼와 관련된 그런 게임입니다. 대신 협력해서 모두 맞추던지 아니면은 그 인사이더가 이기던지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요라고 하는 리듬과 관련된 그런 특이한 게임인데요. 이것도 협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비트를 듣고서 카드를 내려놓아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인데 음악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포트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게임인데요. 한 사람이 그림을 설명하고 그 그림을 다른 사람들은 그려서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이나 아니면 창체 시간에 그냥 설명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듣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지믹서나 매스머긴스, 파라오 코드는 수연산과 관련된 주사위 게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28가지 게임을 뽑아 보았습니다.
자, 여기 28개의 게임 중에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다만 구입이 안 되는 게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왜 소개하느냐? 이런 게임도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구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게임들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구입이 현재는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이런 판으로 충분히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는 이렇게 타일을 뽑아서 오름차순으로 배치하는 게임입니다. 1인당 요 타일, 그 다음에 판 하나씩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게임의 카드인데요. 카드를 무작위로 하나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불러줍니다. 3개 중에서 하나를 불러줍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나 교과서에서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교과서 내용 미리 살펴보기 전에 이 게임을 많이 적용을 해 보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자, 친한 친구가 내게 자주 하는 말, 뭐 한낱말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습니다. 뭐 누구누구야, 뭐 빨리 와, 왜 늦었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 내용을 손들고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내게 자주 하는 말, 야 빨리 좀 다녀라 라든지 교과서나 그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 그 다음에 SNS에 내가 뭘 넣는다면 어울리는 문장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상황에 맞는 낱말을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페이수를 막아라 QX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아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막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펄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카드 게임입니다. 요거는 약간 화투 사이즈여서 요걸 좀 확대를 나중에 해서 요걸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내려놓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크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 뒷면도 있는데 뒷면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혼자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즐길 수 있는 트릭 테이킹입니다. 에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드론이라고 하는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상자라고 하는 2인용 추상 전략 게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트시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글화된 게임인데요. 여러 가지 균, 우리 몸에 좋은 또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균들에 대한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도 있구나. 이렇게 오려서 만들 수도 있구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내용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설명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영상 살펴보시면 충분히 게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뒷장입니다. 뒷장은 만드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반디도인데요. 이것도 반디도 마찬가지로 오려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디도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작된 게임입니다. 손 씻기라든지 이렇게 거리두기 한참 초기에 나왔던 공개되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오려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선왕조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이렇게 4장을 합치면 보드판이 되고요. 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렇게 그 내용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보았고요. 엽전을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그런 주사위 게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카드고요. 자, 거트시라고 하는 게임 이렇게 만들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면 되어 있고요. 자, 뒷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귀 다리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낱말, 그림, 영어 단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장을 골라서 문장 만들기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헤이요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자, 요거는 쉬는 시간에 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다란 카드들이 있는데요. 요것을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고 박자에 맞춰 내려놓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 모양을 이렇게 맞게 쭉 연결을 해내면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자는 여기에 비트박스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비트박스는 자, 삐 소리 나기 전에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삐 소리가 날 때 카드를 딱 내려놔야지 그때 내려놓지 못하면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내려놓고 점수를 얻는 그런 협력 게임입니다. 비트를 이용한 협력 게임. 좀 특이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매직 믹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주사위로 되어 있고요. 소연산과 관련해서 연산과 관련해서 자, 여기 두 개 까만색 두 개의 합을 만드는 건데요.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하얀색 숫자를 보고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분수를 만들거나 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면 여기 60하고 2죠. 그럼 62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62를 빨리 만드는 플레이어가 점수를 넣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직 믹서입니다. 자, 다음은 재치와 눈치. 저는 이제 예전에 재치와 도박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재치와 눈치로 여기 새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판이 있고요. 자, 이건 배팅 판입니다. 몇 개. 자, 몇 명이 도전했느냐에 따라서 몇 대 몇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문제 카드입니다. 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재치와 눈치 한글화된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의 높이는 얼마쯤 될까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숫자를 적습니다. 가까이 적은 플레이어가 점수를 많이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 관련해서 뭐 전라도의 뭐 넓이는 얼마쯤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긴 강이 있는 도는 어디인가요? 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와 관련된 그런 게임을 해서 가까이 근접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요 문제 카드는 한글화된 게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사회 시간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문제 카드가 없다면 만드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임 크라임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소수와 관련된 그런 게임이고요. 요 색깔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101을 먼저 가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마찬가지 연산 게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오 코드라고 하는 게임, 연산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요. 마찬가지로 매직 믹서와 비슷하게 주사위를 이용해서 해당 숫자 타일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만들면 타일을 가져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연산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오 코드입니다. 이 게임은 아마 검색하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승경도, 이 게임도 많이 유명한 게임인데요. 자, 고이 관리가 되는 게임인데요. 주사위 굴려서 요 해당되는 칸으로 이동만 하는 게임인데요. 당시의 배경이라든지 그 고위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게임에 올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가 좀 특이하게 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자, 승경도 게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협력 게임입니다. 이것도 카드를 이렇게 이용해서 쓰레기를 막 버려가면서 재활용, 창제 시간에 환경을 테마로 한 그런 게임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R-Echo라고 하는 게임인데 현재도 이게 구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레오 마인드라고 해서 여기 카드에 나와 있는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것이 뭔지 같이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해서 도입부에서 또는 국어 시간에 떠오르는 것 이렇게 말해보는 걸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자, 달콤, 짭짤, 매콤, 새콤, 떨떠름, 어떤 맛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떤 게 떠오르는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번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는 또는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보는 그런 아주 멋진 소리 또는 음악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자, 스테레오 마인드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멀 크레이지라고 해서 토론 관련된 게임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거고요. 법안을 만드는데 뭐 찬성, 반대, 뭐 절대 찬성, 뭐 절대 반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모둠 전체가 다 뭐 여러 세트가 있다면 모둠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찬성, 반대 이렇게 토큰을 주면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회의 하면서 학급 규칙을 정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토론, 수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애니멀 크레이지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s it to ya? 저는 영문판 예전 거 버전이라 이거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글판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it to ya? 저는 영문판 말고 한글판으로 된 거 구입하셔서 게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화를 하기도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카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뭐 손가락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5개를 뽑습니다. 지금 여기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한글화된 뭐 낱말 카드니까 뭐 친구, 뭐 예를 들면 친구, 사랑, 뭐 자동차, 뭐 자장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뽑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뭐 이거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1, 2, 3, 4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고릅니다.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뭘까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 공감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대화의 기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응용해서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낱말 카드만 준비하면 되고요. 원래는 개별로 이런 알파벳이나 이런 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습장에다가 숫자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준비하실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낱말 카드만 그 수업에 맞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보나 배려 등등등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s it to ya? 한글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카드나 타일 또는 소리 등을 직접 전체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활용이 어려워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좀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만든 요 자료하고 목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련 여기 링크 참고하셔서 이런 게임도 있구나.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고학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보드게임을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육 내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막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면 배워야 될 그 학습 내용이 계속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점심시간 학생들이 그냥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 내용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일 보내주시면 5학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모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재구성하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